자, 이제 두 번째 챕터 시작할게요. 이거 운동 방정식인데 아까 제가 등가속도 운동 공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첫 번째 챕터에서 VT 그래프 그리시고 그 다음에 등가속도 운동 공식 3개 암기하셔서 쓰면 다 풀린다고 했죠. 마찬가지로 운동 방정식도 똑같이 문제 푸는 스텝에 대해서 설명해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좀 이따 설명드리고 일단 프린트 보실게요. 첫 페이지에 힘의 정의에 대해서 나오는데, 힘은 물체가 운동할 때 이제 운동 상태나 아니면 모양이 변하는 걸 힘이라 그래요. 그래서 힘의 두 가지 정의 표현이 있는데, 유명한 법칙이죠. F는 ma 혹은 dt분의 dp인데 이것은 운동량 배우고 다시 넘어올 거예요. 일단 두 번째, 오늘은 이거에 대해서 할 거고 이거는 아마 내일 할 것 같아요. 자, 뉴턴의 제1법칙, 관성의 법칙이에요. 이거 뭐 부담 갖지 마시고 당연한 소리예요. 그냥 멈춰 있으려는 거는 멈춰 있으려 하고 움직이려는 거는 움직이려고 해요. 근데 과학에서 이런 관성의 법칙 비슷한 게 많이 나와요, 곳곳에. 예를 들면 나중에 전자기 이론에서 하겠지만 그 렌츠의 법칙 혹은 그러니까 기존 현상을 유지하려는 게 되게 자연의 섭리 같아요. 뭐 렌츠의 법칙이나 아니면 패러데이 법칙 혹은 화학에서 르샤틀레의 원리, 이런 식으로 자연은 그냥 그대로 유지하려고 하는 습성이 있어서 이 관성의 법칙은 그냥 지금 상태를 유지하려는 거예요. 멈춰있는 물체는 멈춰 있으려 하고 그러니까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있는 물체는 등속도 운동을 하려는 것을 관성의 법칙이라고 해요. 이거는 뭐 그냥 가볍게 읽고 넘어가시고, 두 번째, 운동역학의 꽃이죠. 뉴턴의 이 법칙, 속도와 가속도의 법칙이에요. F는 ma. 자, 물리에서 거의 투탑으로 유명한 식이죠. 저거랑 이제 E는 mc제곱, 그냥 물리 모르는 사람도 아는 식인데 이거에 대해서 해볼 거예요. 근데 그래서 제가 가속도가 이제 단원 배치상 먼저 나오는 게 가속도 운동이 뭔지 알아야 F는 ma를 해석할 수 있어서 그럽니다. 이 다음에 앞서서 이 운동 방정식 들어가기에 앞서서 힘의 종류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이거는 다 아셔야 돼요. 이거는 다 외우시고 있어야 돼요. 어떻게 표현되는지. 첫 번째, 중력이에요.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중력이라고 해요. 그래서 F는 ma 비슷한 꼴로 아까 이게 먼저 나왔는데 중력장 하에서의 운동이라서 A 대신에 G를 쓰죠. 그래서 F는 mg. 첫 번째, 중력. 문제에서 무게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무게가 곧 중력의 크기를 의미해요. 꼭 체크해 주셔야 돼요. 만약에 물체의 무게랑 질량은 다른 거예요. 여기 들어가는 아까 MKS 단위에서 킬로그램이라고 나온 게 질량, 무게는 mg까지 곱한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해요. 꼭 구별해 주셔야 돼요. 자, 두 번째 힘, 수직항력이에요. 수직항력은 이렇게 생겼던 아니면 이렇게 생겼던 물체가 놓여 있을 때 여기 있다고 치고 그 놓여 있는 곳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을 수직항력이라고 해요. 이걸 나중에 잘 아셔야 되는 게 운동 방정식을 풀 때 꼭 얘가 이렇게 있지는 않아요. 경사면 운동은 이렇게 되고 나중에 뭐 토크 문제 풀다 보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수직항력의 정의를 아셔야 돼요. 정의는 이제 물체가 놓여져 있는 면과 수직하게 작용하는 힘이에요. 영어로는 normal force라서 N이라는 기호를 씁니다. 자, 세 번째, 탄성력. 탄성력도 구하는 크기도 아셔야 되고 나중에 운동 에너지도 아셔야 돼요. 자, 세 번째, 탄성력. 이거는 복원력이라고 해요. 여러분 이렇게 이렇게 용수철이 있는데 물체가 있고 얘를 늘릴 거예요. 그럼 어떤 힘을 받을까요? 돌아가려는 힘을 받겠죠. 이걸 탄성력이라고 해요. 혹은 복원력. 그래서 제가 아까 운동 방정식이나 가속도 할 때 세팅을 어떻게 하라고 했냐면 운동 방향을 플러스라고 하라 했죠. 그럼 지금 나는 이쪽으로 가고 있는데 반대로 작용하는 힘이니까 힘의 방향은 마이너스예요. 부호는. 자, 이 탄성력은 힘의 F는 마이너스 KX로 주어져요. 꼭 아셔야 돼요. 근데 여기서 유의하셔야 될 게, 저희가 아까 세팅을 변이로 전부 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 델타 X예요. 결국 변이가. 자, 이거 그냥 X 대입하면 틀려요. 예를 들면 용수철이 1m가 있는데 X 대입하면 틀려요. 용수철이 1m가 있는데 이거 2m가 됐대요. 그럼 탄성력의 크기는 저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면 F는
아, 참고로 K는 용수철 상수고 이따 뜯어볼 거예요. 마이너스 K, X인데 이 X에 넣어야 될 게 2가 아니라 변이니까 1이에요. 2 빼기 1. 이거 진짜 많이 틀려요. 실수 많이 하고 급하면. 그래서 저 변이란 걸 아셔야 되고, 저기 늘어난 길이에 비례하는 힘 제가 크게 해놨어요. 자, 이 탄성력의 크기도 외우셔야 되고, 지금 제가 외우라는 거는 제가 최대한 암기량을 줄여드리려고 해서 이제 외우라는 게 별로 없는데, 지금 제가 외우라고 하는 거는 꼭 아셔야지 문제를 풀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용수철 상수 K에 대해서 설명을 해볼게요. 아까 탄성력이 F는 마이너스 KX예요. 이 K는 용수철 상수라고 하는데, 이제 이건 용수철마다 다르게 작용하는 상수예요. 그래서 이제 용수철의 연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나중에 뭐 축전기의 연결 혹은 저항의 연결 이런 식으로 다 공식이 비슷한 꼴이라서 이번에 먼저 한번 설명을 하고 들어갈게요. 일단 K가 크다는 의미가 무슨 뜻일까요? 같은 힘을 줬을 때 K가 크면 잘 늘어나지 않겠죠. X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소리는 늘리기 어렵다는 소리예요. 이건 시계 꼴에서부터 이해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일단 용수철 상수가 크다는 소리는 용수철 늘리기 어렵다, 이 의미입니다. 자, 이제 이거는 이제 외우는 게 아니고, 일단 이거 써놓고 K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볼게요. 자, 용수철을 처음에 첫 번째 직렬 연결이에요. 직렬이 무슨 뜻이냐면 나란하게 연속으로 연결했다는 소리예요. 용수철을 첫 번째 용수철, 두 번째 용수철을 걸게요. 그 다음에 물체를 걸게요. 그러면 여기 무슨 힘이 작용할 거예요? 중력이 작용하겠죠? 그러면 얘 때문에 용수철이 늘어날 거예요. 근데 한 개가 있을 때랑 그러니까 두 개로 직렬 연결했을 때 비교해 볼게요. K1이라고 하고 K2라고 해요. 그럼 생각을 해보면 얘도 늘어나겠죠? 얘도 늘어나겠죠? 그럼 두 개가 같이 늘어나니까 늘어난 길이가 커지겠죠? 그 뜻은 뭐냐면 아까 말했죠. 늘어난 길이가 크다는 소리는 용수철 상수가 작다는 소리예요. 그러면 이거를 합성 용수철, 나중에 뭐 저항이나 축전기도 똑같지만 합성이라는 의미가 여기다 쓸게요. 한 개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용수철이 두 개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을 때 합성 용수철 상수를 구하면 이거 등가인 한 개의 용수철로 교체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얘도 늘어나고 얘도 늘어나니까 더 늘어나기가 쉽겠죠. 그래서 한 개가 있을 때보다 두 개가 있을 때 더 용수철 상수가 작아져요. 그래서 그 꼴은 K분의 1은 이건 외워주셔야 돼요. 근데 이건 저절로 외워지실 거예요. 왜냐하면 저항이나 축전기도 비슷한 원리이기 때문에 나중에 물리하다 보면 만약에 용수철이 3개가 있다 하면 K3분의 1이 더해질 거고 직렬 연결이면 이렇게 될 거예요. 자, 이번에는 병렬 연결에 대해서 설명해 볼게요. 병렬은 이거는 암기해 주셔야 되는 식이고, 병렬은 용수철을 두 개를 나란히 걸 거예요. 그럼 얘는 또 같이 합성 용수철 상수를 구해보면 이거 하나인 등가의 용수철 상수로 치환을 할 거예요. 그러면 제가 용수철이 늘어나지 않으면 용수철 상수가 크다 그랬죠. 늘어나기 힘들면. 근데 얘도 늘려야 되고 얘도 늘려야 되기 때문에 더 잘 안 늘어나는 효과가 돼요. 그럼 그 의미가 뭐다 하면 용수철 상수가 커진다는 소리예요. 이게 제가 이런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시험을 보다가 머리가 백지가 되면 까먹을 수가 있어요. 지금 용수철 상수, 이게 직렬이었나? 아니면 병렬이었나? 그럼 원리를 생각해 보시고, 아, 용수철 상수가 늘리기 힘들겠구나. 아, 그러면 병렬 연결이겠구나. 아니면 늘리기 쉽겠구나 하면 이게 작아지는 의미니까 분수에 있으니까 직렬이겠구나. 이게 정말 최후의 수단에 쓰려고 먼저 원리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병렬은 말씀드렸듯이 두 개가 동시에 잡아당기고 있으니까 늘리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병렬은 용수철 상수가 커져야겠죠. 용수철 상수가 커져야겠죠. 그래서 병렬은 더해져요. 자, 3개 붙이면 3개, 4개 붙이면 4개가 돼요. 그럼 이제 이 원리에 따라서 제가 다른 것들을 여러 개 해볼게요. 이쪽에 할게요. 만약에 이거 외우는 게 아닙니다. 이거 두 개의 원리를 파악하시고 생각을 해보시면 쉬워요. 용수철이 이렇게 매달려 있고 첫 번째 용수철 상수를 K1, 두 번째 용수철 상수를 K2라고 할게요. 그럼 제가 만약에 이 방향으로 당길 거예요. 그럼 얘는 압축이 돼서 탄성력이 이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얘는 늘어나갖고 똑같이 이쪽으로 작용할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돼 있으면 늘리기가 어렵겠죠.
그냥 없을 때보다. 왜냐면 내가 일로 가려고 하는데 얘는 이쪽으로 밀어주고 얘는 못 가게 당기고, 그러니까 늘리기가 어려워져요. 결론적으로 등가 용수철 상수를 생각해보면, 이거 지울게요. 얘는 결국 용수철 상수가 커지는 방향으로 가겠죠. 그러니까 얘는 합성 용수철 저항은 병렬과 똑같이 K1 더하기 K2가 돼요. 이런 상황들로 다 외우시면 너무 외울 게 많아져서 지금 이게 늘리기 어렵나 싶나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 이 두 가지 아까 이거랑 지운 직렬 연결식을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럼 이제 용수철을 한번 잘라 볼게요. 이런 용수철이 있었는데